한국중부발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그머니로 다시 돌아온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입니다. 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먼저 돌아온 사람이 있죠. 바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 이 에너지, 세계 에너지 흐름이랑 투자 판도 전부 많이 달라졌죠. 이 시장에서 관심받는 에너지 관련 종목도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국민의 에너지가 되는 기업, 한국중부발전 가족 여러분들도 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할 한국중부발전 가족 한 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창현입니다. 네, 유창현 주임님. 네, 주임. 네, 에너지 관련 투자 같은 것도 혹시 하세요?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수익률은 괜찮아. 그냥 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에그머니의 첫 번째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탄소 포집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주목을 받는 에너지원이 있죠. 화석연료 중에서도 비교적 친환경적인 에너지원, 바로 천연가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천연가스 확대 정책은 이 분명한 우리에게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천연가스라고 한다면은 한국중부발전 빼놓을 수 없죠. 예, 공기업 최초로 저희 중부발전이 네. LNG를 직도입하였고요. 오. 그리고 유연탄 화력 다음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LNG입니다. LNG가 곧 중부발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스와 이 석유를 확대한다라는 거, 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을 해왔어요. 그때 늘 외치고 다녔던 구호 혹시 뭔지 아시나요? 당연히 아시겠죠? 드릴 베이비. 그렇죠. 드릴 베이비 드릴, 뭐 뚫어라 뚫어 이런 건데 말 그대로 미국 땅에 얼마나 석유와 천연가스 많냐 계속 뚫어서 시추하고 파내고 이걸 캐내자. 그래서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고 남는 에너지가 있으면 수출까지 하자.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임 대통령이었던 이 바이든 정부에서 키워온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180도 유턴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임님이시라면 어느 쪽 종목, 산업 쪽에 좀 눈길이 가시고 투자를 실제로 하고 계신지 관심이 가시는지. 정유화. 정유화, 그렇습니다. 정유화 역시나 그 상승세에 올라타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비밀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많이 있죠. 글로벌 석유, 가스 기업 하면 여기 빼놓을 수 없는 엑슨모빌 그리고 셰브론. 여기 주가도 상당히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이 석유 및 가스 자원 개발 전문 기업 컨티넨털 리소스, 또 리버티 에너지라고 이 시엘가스 추출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전문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들어보신 적들이 많이 있는 대기업일 거예요. 대형 에너지 기업 외에도 우리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는 이런 기업들,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은 곳이 많거든요. 여기에도 투자를 할 만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천연가스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전송하는 이런 기업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 다만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에너지 관련 종목들, 이런 산업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반드시 이 신중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또다시 이 에너지 산업에 큰 파장과 변화를 몰고 온 게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AI죠. 자, AI가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패러다임 역시 어려운 말 되게 많이 쓰세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AI 전기 굉장히 많이 쓰겠다. 우리가 그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면 그 뭔가를 이제 검색했을 때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구글도 서버가 돌아가고 하니까 그걸 정확하게 환산할 수 없지만 뭔가 검색을 했을 때 필요한 전력량이 한 0.3와트시? 요 정도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휴대폰을 충전했을 때 한 1% 정도 충전할 수 있는, 휴대폰 기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챗 GPT에다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전력량은 이거의 한 30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AI라는 게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기술이긴 한데,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선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 크게 시장에다 큰 충격을 던진 중국의
딥시크. 그렇죠. 딥시크. 여기가 이제 저비용으로 심지어 최신 반도체도 아니고 좀 구형 반도체로 이걸 AI를 뭐 구현해냈다 하면서 이제 시장이 들썩들썩 걸었는데 중국이 저 정도로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네, 나도 할 수 있겠네 하는 업체들, 후발주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기대인 거죠. 그만큼 뭐 AI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게 확대되면 전기를 그래서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 그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효율 전력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냉각 시스템, 또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런 쪽에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화석연료를 좋아하잖아요. 뭐 석탄과 석유 그 자체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이 석유, 석탄, 이 과거 에너지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변치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화석연료 태우면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우리가 숨 쉬면 나오는 이산화탄소. 이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뭐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탄소를 포집한 뒤에 자원으로 뭐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유출 가능성이 낮은 곳에 어디 묻어두는 이런 걸 이제 탄소 포집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 중부 발전도 혹시 사실 발전소니까 탄소 많이 내뿜잖아요. 이런 탄소 포집 분야에서 제가 모를 만한 뭔가 갖고 있는 뭐 기술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네, 그 저희 중부 발전도 네. 화력 발전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23년도에 네. 저희 회사에서 그 발전소 배기가스를 어. 광물화 시키는 그런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쵸. 발전소 하면 제 생각에도 뭐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그냥 그런 시설일 수밖에는 없는데, 그걸 다시 광물화 시킨다. 그런 기술을 갖고 계시다. 뭐 친환경 쪽으로 진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한국 중부 발전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탄소를 발생시키는 곳들이 대부분 철강이나 뭐 시멘트 그리고 발전 이런 쪽이었잖아요. 그런 쪽에서만 이 관심을 가졌고, 사실 뭐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전소에서 전기를 갖다 쓰기만 하면 되니까 별 관심이 없었는데, 신기한 건 올해 2025년에 빅테크 기업들의 판단이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같은 곳들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탄소 포집 분야에 관심을 점차 가지고 있다. 투자도 늘려가고 있다. 사실 데이터 센터라는 곳이 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하다 보니까 이 탄소 발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범죄자일 수 있는데, 이런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탄소 포집 기술을 통해 좀 줄일 수 있는, 환경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글로벌 탄소 포집 시장, 앞으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엄청나게 커지는. 엄청나게. 네. 10조? 10조. 좀 더,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 어마어마하게. 한 2040년까지 봤을 때, 15년 후에 탄소 포집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 100조? 100조. 우리 유주임님, 그보다 큰 거예요? 훨씬 큽니다. 지금 이 1조 달러, 그러니까 1조 달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지금 환율로 1,460조 원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한 2년 반 동안 그냥 쓸 돈을 그만큼이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이 탄소 포집 이런 기술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가서 탄소 크레딧, 잘 아시다시피 그 일종의 탄소 쓰레기 봉투죠.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텐데, 우리도 이런 쪽에 좀 눈을 돌려서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탄소 포집 관련 기술 혹은 이 탄소 배출 크레딧, 이 탄소 크레딧 같은 곳에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 아이디어를 갖는 것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성장 산업이라고 하니까 한국 중부발전 가족 여러분들도 전문 분야죠. 저는 이제 늘 투자를 말씀드릴 때 내가 하는 일,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하는 일, 이쪽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근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탄소 포집 지금 1부를 마치고 2부에서는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호재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님 2부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불편하지 않으시죠? 너무 좋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서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에그머니 2부에서 만나요.